네, 아주 쌀쌀한 주말이죠. 네, 이제 기온이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너무 사실 추웠죠.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합병권 그 후속으로 짧게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 합병의 배경, 디지털 테크 진화, 소비 형태 변화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국내 최대의 오프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GS 리테일과 디지털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GS 홈쇼핑과의 합병을 통해 두 회사의 보유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 이거예요. 합병 후에도 배당 성향을 40% 유지할 거다. 들어갔습니다. 40% 배당 성향 40% 유지한대요. 상당히 좀 이렇게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이 좀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들 맘대로 합병하고 분할하고 했다가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이사들. 그 결정을 주도한 이사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 이제 어떤 재벌, 대기업 집단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GS 대표적인 지주회사 체제고 계열사끼리 이제 합병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A 계열사, B 계열사, 리테일, 홈쇼핑 이 합병을 해. 근데 합병을 누가 주도해? 사실상 지주회사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GS 홈쇼핑하고 리테일의 그러니까 지배주주는 이해관계가 일치할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죠? 지배주주는. 왜냐하면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그럼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 홈쇼핑의 일반주주, GS 리테일의 일반주주는 이해관계가 같아요? 안 같아요? 상식적으로. 다르죠. 나는 홈쇼핑의 그냥 일반주주고 나는 리테일의 일반주주예요. 일반주주일 뿐이에요. 지배주주에 비해서 그렇게 회사에서 뭐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자들은, 야, 지배주주들도, 대주주들도 그거 만드는데 투자 많이 했지. 그거 키우는데 애썼지. 뭐, 유지하는데 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이거 맨날 막 하루하루 경영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좀 지배주주가 좀 이렇게 고생한 거에 대한 뭔가를 좀 더, 받는 게 뭐가 문제냐. 더 좀 이익을 보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사고를 우리가 많이 가져요. 심지어 이제 기자분들도 그렇고. 아니, 애널리스트도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근데 딱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배주주는 그랬다는 이유로 이미 어마어마한 권한을 평소에 누리고 있다 없다? 있다. 우리나라 회장님들 그 권한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웬만한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봉건 영주급에 해당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제 귀에 쏙쏙 들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주 여러분들이, 우리 대주주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막 배당을 더 많이 달라는 게 좀 과한 거 아니야? 이거 전혀, 왜 세상에 흔한 얘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장 맥 빠진 고민이 연예인 걱정 대신 해주는 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들 걱정 대신 해주는 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진짜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이 얘기 한번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재벌 회장님의 비서 얘기를 들었는데, 와, 외국에서 유학까지 마치고 아주 전도 유망한 비서분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한 게 뭐냐? 비밀이야. 이 얘기하면 큰일 나. 뒤집어져, 진짜. 상상을 초월했어요. 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진짜. 설마 그렇게까지 옛날에 진짜 왕궁에 있잖아. 궁녀 있잖아. 궁녀. 강 PD. 맞아요. 뭐 그런 거보다도 더 못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고. 개인 수행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일반주주 여러분들은 많이 좀 이렇게 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쌍방 대리하면 돼, 안 돼? 한 사람이 안 돼요.
그 지주회사에 아니면 그 회사에 임원이 쌍방을 동시에 대리한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를 동시에 대리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쌍방 대리의 문제를 해소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사람을 따로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그 합병의 가격은 기업 가치대로 해야 된다. 기업 가치는 뭐냐? 유통시장 가격이 아니다. 왜? 평상시에 유통시장 가격은 인정을 해, 우리가. 100%.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뭐 거래소, 한국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가격을 인정을 해. 그게 기업의 가치를 그냥 그나마 잘 반영했다. 근데 이렇게 합병, 분할, 이런 큰 일이 딱 터졌을 때, 그때는 그 유통시장 가격을 우리가 100% 인정할 수 있느냐?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왜? 그 이벤트를 앞두고, 이 회사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 측에서는 무언가 일을 했을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타당한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장기간에 거쳐서 지금은 이제 1개월, 일주일, 그날 세 개를 평균하는 거잖아요. 그 가중평균 종가를 다시 또 평균하는 거잖아요. 1개월에 1개월. 1개월의 그 시가를 지배주주가,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움직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서 형성된 가격, 장부가라고 하죠, 우리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장부가를 많이 보여줄 텐데, 그 가격을 많이 반영하는, 기준을 삼아서, 많이 반영해서 기준을 삼고, 그 기준대로 합병 비율, 분할 비율을 정해야 된다. 약간 여담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한진칼, 지금 3자 배정 산업은행이 들어왔잖아요. 한 7만 원 정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시가대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한진칼 주가는 지분 구조로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붕 뜬 상태잖아요. 그때 혈세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 시가대로. 웃기는 거죠. 원래 기업 가치를 따지고 하면 3, 4만 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에너지 적정가는 지금 3만 원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혈세가 아주 비싼 가격에 두 배 이상이. 그러니까요. 그 가격에 투입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왜?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시가만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절대 이게. 내가 낸 세금이 아주 비싸게 지금 저 항공사에 투입되는 거예요. 아주 비싸게. 투입이 되더라도 그냥 적절한 가격에 되면 뭐 모르겠는데 또 아주 비싸게 투입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측면이.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제 이 두 회사, 홈쇼핑과 리테일 합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자사주. 합병 과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재산권이 동등하게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의 비율 결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그 쌍방 대리를 해소하는 문제. 왜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가 이해관계가 다른 두 A, B를 다 대리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는 다른데, 분명히 나는 더 받고 싶은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했고 주주가 됐고, 그래서 나는 그걸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데 이사들은 그런 거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냥 시가대로만 하니까 참 웃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적 분할 또는 합병 과정에서 이 자사주의 문제, 자사주 마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사주 횡포라고 부르죠. 이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GS 홈쇼핑하고 칼텍스 합병이. 자, 보겠습니다. 합병 기일 현재 홈쇼핑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리테일 보통주 4.223683사주를 배정할 예정이다. 이게 합병 비율이 나온 거죠. 시가대로. 1개월, 일주일, 그날. 유치원도 구할 수 있는 시가대로, 공식대로. 또 이제 잘 보세요. 피합병 회사인 홈쇼핑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60만 주, 지난 말씀드렸죠. 60만 주에다가 홈쇼핑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GS 홈쇼핑이 자기 주식으로 추가로 보유하게 될 이 주식, 자사주
그러니까 몇만 주인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행사를 안 해서. 60만 주 플러스 알파죠. 에 대해 합병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자사주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자사주가. 자, 근데 이 자사주는 어떻게 나중에 지배주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계속 남아있으면. 그 자사주는 어떻게 해야 돼? 매입하는 즉시 태워야 돼. 소각해야 돼요. 그게 일반 주주, 지배주주를 위해서 가장 공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홍콩은 어떻게 한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한다. 다른 나라들은 소각하는 게 관례다. 일반적이다. 소각하지 않으면 주주들한테 된통 당한다. 이사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유일한 경제TV에 말씀드린 애플의 자사주 소각, 어마어마한 자사주 소각을 천문학적으로 태웠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2조 달러 갔지, 2조 달러 시가총액이.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합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60만 주 어떻게 해야 돼? 60만 주를 소각하라 이거죠. 소각하라. 그럼 어떻게 돼? 60만 주 줄어든 만큼 남아있는 일반 주주뿐만 아니라 물론 지배주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존 주주들 모두가 60만 주가 사라진 것만큼 비례적으로 지분율이 올라갔잖아. 지분율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내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주식수가. 소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동등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자, 소각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 PD, 자사주를 소각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똑같이 나눠줄 수 있어? 아, 제가 정답을 얘기했네. 똑같이 나눠주면 돼요. 네. 자사주를. 자, 60만 주인데, 너는 1% 가지고 있어? 그럼 60만 주에 1% 얼마야? 6만 주. 예. 아니지. 6천 주. 6천 주. 그냥 주면 돼. 그럼 공정하잖아. 그럼 누가 뭐라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회사 돈으로 샀으니까 그거를 주주들한테 그냥 이렇게 환원하는 거지, 이렇게. 똑같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한테 똑같이 환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태워버리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진짜 뭐 합병업도 그냥 딴 데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확보하거나 뭐 이렇게. 백기사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기관들한테 팔아가지고. 아마 근데 자사주 매입해서 손해봤을걸? 안 올랐잖아, 주가가. 뭐 그냥 아마 확인 안 해도 거의 손해났을 거예요. 예, 주가가 안 올랐는데 뭐. 자,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 주주들의 재산권이 일반 주주, 지배주주 할 것 없이 균등하게 보장된다. 이거를 제가 올해의 사자성어 뭐라고? 주비이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제대로 된 시장이다. 자본시장이다.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각되지 않고 또는 주주들한테 분배되지 않고 이게 이제 존속회사, GS 리테일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신주가. 그대로, 자사주 신주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GS 홈쇼핑 60만 주에 대해서도 4.2주가 배정되고 또 이번에 추가되는 자사주에 대해서도 또 주고 GS 리테일 신주를. 그게 이만큼 가는 거야. 그러니까 6, 4, 24. 그러니까 뭐 한 250만 주 막 이상이 지금 이제 GS 리테일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사주가. 물론 이제 GS 리테일에 있는 그 자사주도 포함해서. 이 자사주는 우리나라 그 대기업의 그간의 그 관행이나 관리를 봤을 때 일반 주주와 지배주도 동등하게 사용될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모범 사례가 있어. 모범 사례. 강 PD. 우리나라는 이런 모범 사례를 찾기가 진짜 힘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런 데가 지난번에 이제 주주환원 제대로 했잖아요. 소각도 하면서. 네. 이거는 상당히 모범 사례. 이제 달라져서 전향됐어. 주가가 오르잖아요, 요새. 이번에 또 주주환원 또 한다고 하잖아. 기대가 있는 거지. 아, 자사주를 얼마나 사가지고 얼마나 소각할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모범 사례인지 아니면 모범 사례긴 한데. 그러니까 달라진 사례지.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달라졌으니까 인정할 게 인정해야지, 우리가. 주가가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상속세가 이제 계산이 이제 2달 지나면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 이건희 회장 이제 그 돌아가신 이후로 이제 2달 지나면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10조 아닌가요, 거의?
아까 이제 주가 따라 사는 거니까 그게 결정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변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주환을 막 한다고 그러지. 주가가 이제 가는 거지. 이제 이를테면 숨죽였던 주가가 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따만한 회사라면 여기는 아주 이따만한 회사예요. 미원 SC라는 회사가 있어. 미원 SC. 그 미혼인가요?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미원 말고, 자, 268280 코드 번호 얘기해 주대. 그건 대상이고, 그죠? 우리가 먹는 미원은 이제 대상그룹이고, 이거는 이제 미원 SC라고. 야, 최근 1년간 자사주 매입을 몇 번 했다고? 4번. 1년에 4번 했어요. 분기마다 자사주 매입했어요. 분기마다. 19년 10월, 20년 3월, 20년 4월, 또 20년 10월, 얼마 전에. 6만 주, 6만 주, 6만 주, 5만 주. 뭐 6만 주밖에 안 해, 5만 주밖에 안 해 하지만요. 주가도 비싸고 또 이 회사의 자본과 같은 걸 보면은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달 취득하기 전에 자기 주식이 16만 한 8천 주 있었어. 이걸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6만 8천 주를 소각했어. 자사주 소각했습니다. 여기에 또 분기 배당 이런 것도 해요. 여기 중간 배당 합니다. 여기 특수화합물 첨가제 이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근데 이제 작은 회사라 유통주식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여기에 재밌는 회사가 이 회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사주 조합이 되게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원그룹의 어떤 그 계열사는 우리 사주 조합이 20%가 가지고 있어. 우리 사주 직원들이. 회사 입사하면 나 땡 잡았대요. 자사주 사가지고 우리 사주에 줘버려. 회사가. 끝내주는 회사입니다. 끝내주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주식이 그 자사주에 그러니까 우리 사주에 들어가 있고 뭐 지배주주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 주주 몫이 별로 안 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지. 수급이 없겠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주주 환원이라든가 우리 사주 정책이나 이런 거는 아주 모범이 된다. 그래서 여기 상장사가 꽤 많아. 미원홀딩스, 미원상사, 미원SC, 동남합성 얼마 전에 배당 폭탄 때린대. 배당을 그냥 몇천억 그냥 막 확 그냥.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렇게 푸는 거를 인색하게 하지 않는다. 아주 그 신기한 회사예요. 제가 뜯어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한번 시간을 따로 잡아서 미원홀딩스 이쪽은 한번 제가 한번 따로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관심 있을까 모르겠네요. 할까요, 말까요? 나중에 한번 해주시죠.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도 한번. 네, 삼성전자 얘기도. 네, 알겠습니다. 100만 원간 삼성전자 잘 가는 이유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자사주 특히 자사주를 두고 자사주를 어떻게 해야 우리 주주들한테 똑같이 주주들의 그 가치, 주주들이 가진 재산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